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에 너무 내 인생을 걸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온 인류 역사가 있잖아. 맞아. 이 인간, 생물학적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템포와 리듬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가 증명하고 이 전통적인 이 템포가 증명을 하는데, 요즘 기류에 우리가 여기서 딱 종속돼 버리면은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나중에 깨닫고 돌아보면 늦어버린다는 거지. 맞아. 후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후회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혼 10년차 부부가 말하는 결혼 빨리 해서 좋은 점이라는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27, 저희 아내는 26에 했는데, 아내가 생일이 12월이에요. 그래서 만으로 하면 아내는 25에 한 거고, 저는 26에 한 거고. 아니, 너 24살에 했나? 4살에 한 거죠. 만 나이로 24살. 엄청나네. 그쵸. 12월생이 되게, 그런 건 되게 좋다. 그쵸? 그지? 네.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내님 빨리 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빨리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보면 인생에서 20대 때 느끼는 감정과 어떤 그런 수준? 생각의 수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30대 때 느끼는 생각의 수준들이 있는데, 20대부터 그 한 가정을 꾸려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뭔가 가치관이 형성될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대 중후반이면 형성이 어느 정도 됐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말랑말랑하고 형성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 맞춰지는 것도 되게 많고, 같은 관점을 더 바라보기 쉽게 하는 게 약간 20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나는 결혼을 빨리 해서 좋은 점이, 이게 우리 둘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맞아.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게 엇비슷한 말인데 또 신앙적으로 안정이 돼. 맞아요. 저 약간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뭔가, 저는 남자들은 결혼하면 안정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저한테 너 되게 결혼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좀 마음밭이 좀 안정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여자도 결혼을 하면 이 안정되는 게 있구나, 맞아. 마음이. 맞아. 또 이제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또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나도 딱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 어제까지는 미혼인데, 네. 딱 기혼이 되는 순간 일단 법적으로 내 사회적인 어떤 그 뭐라고 맞아, 맞아. 책무도 달라지고, 맞아. 위치도 달라지고, 또 동시에 뭔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거든? 근데 결혼을 해서, 그래, 우리는 이 영적인 기독교인이니까 네, 영적인 어떤 관문을 통과해서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맞아, 있었어. 맞아. 뭔가 사람의 호흡이 달라지고. 그리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니까. 그리고 어른들, 어른 주변 대접을 어른들, 해줘. 어른 대접해주고. 근데 그게 처음에 나 되게 낯설었다? 어. 근데 그게 지금 지나보면, 그러니까 옛날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결혼하면 어른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쪽투를 이렇게 어.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해주고, 맞아. 법적인 것 지위도 달라지고, 근데 또 나 스스로도 뭔가 달라진 느낌이야. 맞아. 내가 무슨 척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호흡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옛날에는 엄마 아빠의 자식이었다면 이제 하나의 가정을 딱 꾸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호흡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결혼을 하면 어른, 그렇지. 성인 대접해주잖아요. 맞아. 그 법적으로도 걔네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해야 사실 어른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아야 또 어른이 되는 맞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런 게 맞아. 다 어른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 아내님이 네. 그 임신했을 때 네. 내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내가 너를 15년, 16년을 봤잖아. 네. 근데 진짜로 달라진 거야, 너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임신 사실을 아는 순간 어머니가 된다, 뭐 맞아, 이런 얘기 맞아. 하잖아. 근데 그게 무슨 정서적인 어떤 그 변화도 있겠지만, 또 생물학적인 호르몬 변화도 있겠지만, 그때 쌍둥이 그때 생각해보면 맞아. 진짜 너가 달라졌었다니까? 맞아. 근데 그게 낯설면서도, 나는 그래서 얘기한 거야. 위대한 어머니의, 와, 이게 어머니구나.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그러니까 너랑 연애를 했잖아. 내 애인이, 그리고 내 아내가 어머니가 되는 거를 내가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 맞아. 진짜. 그게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릴 때 결혼을 하면 서사를 빨리 함께 쌓아가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추억도 많아지고 맞아. 이 부부간의 밀도가 좀 단단해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서론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타성이 안 졌잖아. 안 졌는 게 아니고 좀 덜 졌잖아. 경험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뭐랄까 좀 순수한 비교적 순수한 이런 것들이 만나져서 함께 사회라고 하는 이 차가운 냉혹한 현실을 둘이 동지가 된 거지. 맞아. 그러니까 20대를 같이 보내고 30대를 같이 보내고 이런 게 시간이 쌓이는 게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20대 후반을 뭐 같이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막 같이 맛집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어디를 갔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더라 아니면 누구를 만났는데 이랬다더라 이런 약간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쌓여가면서 더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일찍이면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 사람이 내가 없었던 뭐 예를 들어 20 몇 년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없었던 20 몇 년이 있었는데 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거의 안 만났던 시기와 거의 비등비등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월의 어떤 쌓여가는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3분의 1.5를 너랑 같이 했거든. 3분의 1.5? 2분의 0.8. 맞아. 4년만 있으면은 2분의 1이야. 4년만 있으면은.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건 아니야, 사실. 그쵸. 사람들이 결혼을 좀 30대에 많이 하잖아, 요즘에. 경험이 너무 많은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많이 만나보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있을 수 있어. 근데 너무 많으면 맞아. 오히려 선택을 못 해. 못하고 그 시간이 가잖아. 맞아.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래. 아니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뭐 더 괜찮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 왜냐면 이게 섭리라는 것도 있고 이게 때가 있어, 때. 근데 예시가 안 맞는데 봐봐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집을 만약에 이사를 가야 돼. 집을 보러 간다고 해도 그 시점에 나온 매물 중에 딱 나의 모든 요건과 이런 것들이 맞는 집은 한두 집밖에 없거든요. 뭐 5집이라고 해도 맞아. 내 마음에 드는 건 딱 한두 개야. 그런 것처럼 그 시기와 그 만남의 어떤 여정이라던가 그런 서사라던가 그 맞는 사람이 사실 막 자기가 막 여러 명을 풀어놓고 막 고민해서 한 명을 만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만나진 사람과 내가 같이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랑 사귀면서도 옵션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말고 막 속으로 잴 수는 있어. 자연스럽게. 근데 그 재는 거에 무게중심을 확 주면은 맞아.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결혼할 상대인데 혼전 동거를 해본다? 이거의 본질은 합리가 아니라 난 비겁함이라고 보는 거지. 맞아. 얘랑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하는데 되게 역설적이잖아. 결혼 전에 동거 한번 해보자는데 깨질 수 있다는 전제로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 맞아. 그거는 좀.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 안 맞는 얘기긴 한데 구관이 명관이란 얘기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상사도 이 사람 진짜 싫어서 다음 상사로 갔는데 다음 상사 더 별로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예시는 아닌데. 그렇죠. 비슷한 막 이거의 일관적인 예시는 아니지. 예시는 아닌데 제 말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 맞아. 그러니까 20대 때는 요즘에 만약에 결혼 정년기가 늘어가잖아. 근데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 정년기가 늘어가고 30대 중반에 결혼하고 또 연예인들은 막 50대 때 결혼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게 일종의 문화적인 기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막 진보했다, 우리는 더 완전해진다 이러고 있어도 하루에 똥 3번 싸고 음식 먹어야 되고 잠 8시간 자야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다 때가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결혼이 이렇게 늦춰지는 게 나는 진일보라고 보진 않거든. 맞아. 근데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요. 20대 때는 나 결혼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해놓고선 바뀌어. 30대 되면 어느 순간 바뀌어. 결혼하고 싶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막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때 딱 깨달으면 늦어버려. 맞아. 20대보다 30대가 기회가 더 적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 폭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인류 보편적으로 이 결혼해야 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딱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지적 기독교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결혼정보업체 전문가들이나 이혼 전문가나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무신론적 프레임으로 되게 차갑게 얘기하거든? 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해.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30대 중후반 정도 됐어. 네. 생각이 바뀌었어. 네. 근데 결혼 시장에서 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아. 이게 되게 무서운 말 아니야? 무섭죠. 그러니까 무신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맞아. 남자들은 있는데 아니 남자들이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더 젊고 사회 경험 막 있고 이러면 많이 재잖아. 그래서 지금 한국 남자와 여자가 지금 남녀 갈등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유물론적인 여성주의로 가는 거고 남자들은 막 하여튼 좀 그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분들의 이 불만이나 이 마음이 아픈 부분이 합리적으로 나도 납득이 가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너무 물질적이라 이거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장인어른 장모님인데도 네. 교회를 다니는 시부모님인데도 너무 돈돈거린다 이거야. 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야. 근데 난 이게 나쁘다고 보는 거지. 맞아. 그건 아니라는 거지. 맞아. 하여튼 그런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변한다는 거죠, 사람이. 어. 20대, 저는 그렇게 해서 20대인 분들,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만나고 있고, 근데 어차피 20대 때는 결혼 안 할 거야. 30대 넘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시 생각하시라.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이제 빨리 결혼해서 둘이 한 가정을 이제 세워 나가는 것도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 때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뭐 당장 아이를 갖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또 둘이 살아가고 세워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더 많은 선택들과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고 또 만약에 아이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또 빨리 아이를 갖고 또 그러면 또 여러 명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키워가면서 해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너무 이 결혼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건 있어. 네. 흑인들 오늘 우리 공부했잖아. 네. 흑인의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이 파괴되고 맞아. 그래서 지금 흑인 이 뭐랄까 인권 운동하는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흑인들의 문제는 가정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미성년자한테 아기를 낳아버리니까 그쵸, 아빠가 그쵸.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이거야. 너희들이 성인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다음에 결혼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하라 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20대 때 만약에 직장을 못 구해 그러면 네, 또 네. 이제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각자 너무 케바케니까 맞아,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에 너무 내 인생을 걸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온 인류 역사가 있잖아. 맞아. 이 생물학적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템포와 리듬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가 증명하고 이 전통적인 이 템포가 증명을 하는데 요즘 기류에 우리가 여기서 딱 종속돼 버리면은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나중에 깨닫고 돌아보면 늦어버린다는 거지. 맞아. 후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후회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지 그게 왜 행복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구나라고 할 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게 섭리와 자유의지 이 문제야. 내 짝이 정해졌냐 어떻게 찾냐 다 이 문제거든. 맞아. 근데 그래서 내가 엊그제 강의 갈 때도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만나라.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해봐라. 안 되면 깨진다. 맞아. 안 되면 헤어집디다.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면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일단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음식. 빨리 결혼하면 남자 입장에서 남자는 좀 귀찮아서 대충 먹고 있는 게 이런 게 있거든. 네. 한국의 1인 가구를 지금 편의점들이 먹여 살리잖아. 아니죠. 배달 음식이 먹여 살리죠. 바뀌었지. 팬데믹 이후로. 근데 그게 결코 영양학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잖아. 그쵸. 근데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에 너와 함께 결혼을 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배달 음식 많이 먹었잖아. 맞아. 근데 팬데믹 이후에 많이 먹었다? 맞아. 우리 그렇게 안 시켜 먹었잖아.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배달 시장이 엄청 그렇지, 컸죠. 그렇지. 어쩔 수 그전에는
그전에는 뭐 치킨, 피자 이 그렇지, 정도 그전에. 막 시켜 먹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팬데믹 때는 진짜 아예 식당을 못 가니까 되게 다양하게 시켜 맞아. 먹었던 것 같아. 이게 판이 바뀐 거지. 맞아, 맞아. 근데 나는 내가 젊었을 때 만약에 내가 결혼을 더 늦게 했으면 영양학적으로 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아내랑 함께 부족해도 막 맞아. 미숙해도 밥을 맞아. 해 먹고 이게 나한테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밥이 그립잖아. 네. 너도 그러고 나도 네. 그러고. 근데 그걸 우리가 세대주가 되면서 함께 이제 어머니의 밥,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낳으면 그리고 우리들의 밥 이거를 그냥 혼자서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난 그게 좀 안 됐거든. 그게 좀 나에게 내가 얻은 축복 중에 하나 같아. 맞아.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마다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혼 초에는 막 내가 요리를 잘 못해도 이것저것 막 해보고 싶은 마음도 막 있거든요. 내 주방용품도 샀겠다. 막 멸치볶음도 해보고, 막 된장찌개도 끓여보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맛이 없어도 둘이 같이 먹으면서 그래도 집밥이니까 좋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진짜 요즘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얘기인데 해도 돼요? 아니, 요즘에는요,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먹이는 게 좋다요? 뭘 요리를 해서 막 먹여주는 게 좋아요. 막 불러가지고 막 먹이고 싶어, 내가 만든 거. 그런 게 이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때때마다 그런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여자의 약간 그 본성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PC주의자나 이런 분들은 그걸 너 가부장제가 내면화된 거야 이래 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PC주의에 쩔어가지고 40대 되고 50대 되고 혼자 노인을 늙어 가면 외로운 거지.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혼자 사는데 40대까지 혼자 살아 너무 편해. 그치. 근데 강한 현타가 올 때가 있어. 맞아. 근데 그게 자기가 어디가 아플 때 어, 그리고 등 긁어야 되는데 등 긁어주는 사람 없을 때. 맞아. 근데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웃고 넘길 수 없는 그런 포인트, 맞아, 일상 맞아. 속에서의 포인트가 그게 진짜거든. 왜냐면 자기 아픈데 약 챙겨줄 사람도 없고 죽이라도 사다 줄 사람도 없고 약간 현타가 오죠. 그리고 그거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 10년 앞서가거든? 네. 앞서간다기보다 미리 경험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뭐 성차별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커. 맞아. 여자분들이 40대, 50대, 60대 가면은 혼자 사시잖아. 근데 생물학적으로 남자를 이제 남자는 진짜 돈 없으면은 막 맨 땅에 막 일용직 해도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자분들이 요즘에 기류가 살짝 30대 정도 넘어가면 생각이 바뀌는 사람도 있거든. 맞아. 그래서 그 유튜브에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떤 영상 봤는데 본인이 이제 페미니스트였고 약간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40대 넘어가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 너무 약간 현타가 많이 온다 이런 내용의 유튜브도 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게 지금 현 20대들이 봐야 할 영상이다, 교육 영상이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20대 분들은 말해도 모르죠. 몰라. 그리고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 20대 때는 예를 들어 근데 요즘도 그렇긴 한데 인간의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 20대 때랑 지금 15년 지났잖아. 네. 지금은 프리섹스가 더 창궐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글 한 번 썼을 때 사람들이 거기 동감 많이 해줬잖아. 내가 자동차를 타는 비유를 예를 들었잖아. 네. 성관계는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다. 근데 결혼을 한다는 건 평생 한 자동차를 타는 거다. 근데 내가 결혼 전에 SUV 타보고 세단 타보고 모닝을 뭐라고 하지? 경차. 경차도 타보고 오토바이도 타보고 전기 자전거 타보고 많은 걸 타보면 타볼수록 체득적 경험이 있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옵션화가 많아지면서 진짜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해도 이게 다른 요인으로만 헤어지고 뭐하고요. 결혼을 해? 그 몸이 기억하거든. 맞아. 그거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내가 맨날 인용하는 논문도 보수적인 개신교인끼리 결혼한다?
그러니까 절제주의적으로 결혼을 하면 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활 양식이나 뭐 부부 생활이나 이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사람과 둘이 맞춰가는 거지. 이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게 일종의 솔로몬의 저주지. 맞아. 아는 게 많아지면 이게 저주야. 맞아. 저주. 근데 우리 지금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너무 정리하면 네. 안정감이 심리적, 있다. 정서적, 신앙적 안정.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비교적 타성에 더해져졌을 때부터 서사를 쌓아가니까 추억과 이 밀도가 다르고 또 풍성하다. 아까 말한 공통분모가 많아진다. 맞아. 이 사람의 인맥과 아는 사람들, 나의 맞아, 아는 맞아. 사람들 여러 가지 것. 근데 신앙관이 비슷해야 돼. 맞아. 이게 세계관이 다르면 어릴 때부터 결혼한 게 너무 맞아요. 힘들지 않을까? 나는 진짜 난 그 생각에 나도 가끔씩 시뮬레이션이 돌려질 때가 있잖아. 만약에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은 쉽지 않죠. 계속 부딪히죠. 그러니까. 막 물질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진짜 신앙관.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다 안 맞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와, 그러면 정진해야 될 에너지가 맞아. 다 여기로 가는 거야. 맞아. 이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사성이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둘도 유사성이 높은 것도 있고 또 대화로 많이 맞춰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보니까 우리가 믿음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약간 같이 쌓아가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선택하려고 할 때 그걸 막지 않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해보자. 근데 그거는 너가 훌륭한 것도 있어. 아니에요. 오빠가. 너가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잖아. 근데 오빠가 지지하고 믿을 수 있게 또 끌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음식. 음식을, 그러니까 둘이 혼자 자취할 때는 진짜 그냥 대충 먹기도 하고, 다 나가서 사 먹고 인스턴트 먹고 이러는데, 집에서 뭔가 여자는 내 살림을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요리도 하게 되고, 같이 뭐 이거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산다가 비혼주의를 장려한다고 막 까는 칼럼도 있거든?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혼자 오래 산 사람들은, 네. 물론 거기 방송에 나올 정도면 일정량 사회적인 성공이나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취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음식을 잘 해먹죠. 자기가 이렇게 맞아. 왜냐면 음식 중요한 걸 아는 거지. 자취 한 3년 하잖아요. 못 망가져요. 맞아. 그럼 이제 집에서 해먹자 하면서 조금씩 만들어 먹고 하는데 이제 그게 혼자 해먹는 거랑 또 이제 같이 누군가를 위해 해준다는 기쁨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공유를 하잖아요. 이번에 이걸 만약에 시켜 먹었어. 아니면 어딜 갔어. 그거 너무 맛있지 않았니?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고민이 있으면 너한테 말을 하고 또 막 갈등이 있어도 말을 하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그치. 결혼 안 하면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 하거나 맞아. 친구들이랑 만날 때 하는데 맞아. 친구한테 만나서 이런 얘기 하잖아? 집에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후회해. 맞아. 왜냐면 이게 말이 또 전달이 되거든요. 친구가 참 애매해. 맞아. 참 애매해. 아니 같은 교회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뒷얘기가 많고 그렇지. 뭐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당연해 보이는데 아내와 인격적인 대화가 된다는 게 맞아. 엄청나게 도움이 돼. 맞아.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게 나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야. 맞아. 근데 그런 것도 근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 결혼하기로 했고 만약에 둘이 같은 신앙관을 그래도 가지고 있고 같이 이 결혼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걸 노력하는 거죠. 나도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남편도 내 속마음이 나 이렇게 생각했어라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깨지고 교육 좀 받아야 맞아. 돼. 그리고 또 요즘 애들은 또 서로 자기 얘기하는 걸 잘하던데. 잘해요. 잘하던데. 옛날 어른들보다는 맞아, 인격적이야. 좀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거죠. 더 얘기할 수 있게. 근데 이 30대 정도 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각자 세계관이 딱 잡혀 있어. 그치. 근데 세계관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네. 본인의 세계관이 뭔지 몰라. 그래서 일관성과 비일관성이 섞여 있어. 그쵸. 이 상황에서 서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대화는 하는데 세계관이 다르니까 맞아. 대화가 이 결이 이 부딪힐 때가 많거든. 맞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왜 그렇게 생각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예수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절대 기준으로 맞춰간다는 여기 이 움직이지 않는 정답이 일단 있고 맞아. 여기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 같은 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절대 기준이 없어버리면 서로가 절대 기준이니까. 맞아.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만난 게 축복이고 근데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 이미 30대면 막 아쉬워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다 자기가 부른 모양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맞아. 다 부르신 모양이 다른 거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래요. 모든 사람이 다 20대 때 결혼해서 막 이렇게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살 수가 없고 근데 각자의 부르심의 모양이 다르니까 다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부부의 모형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꿈꾸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또 뭐 너랑 나랑 천생연분이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맞을 거야 이런 사람은 네.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깎여가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젊었을 때 결혼해도 맞아. 이 막 버러지들은 나는 남자 비판을 할게. 너는 여자 비판을 해. 이 남자분들 중에 좀 그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결혼하면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 많이 만나보지 이게 약간 좀 성적인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못 모르고 결혼해. 생물학적 호르몬 나와서 막 사랑한다. 근데 바람도 겁다 펴. 맞아. 여자분들도 요즘 바람 많이 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몰랐어. 세상을 몰랐다. 네. 세상 즐거운 걸 몰랐다. 네. 이러면서 뒤에 늦바람 들어가지고 그런 젊은 남자들이 많다니까. 근데 그게 쾌락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불행해요, 그거. 근데 그걸 알면 그러겠어? 알지, 그게. 사람 본성으로 알죠. 불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빠 말은 빨리 결혼한다고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 그쵸. 근데 빨리 신앙 안에서 기독교인들끼리 결혼한다는 전제하에 저번 영상이랑 이어지는 거지. 빨리 결혼했을 때 나는 그게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유재석 씨도 보면은 그분도 결혼 생활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 결혼을 자기가 권장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아 맞아. 보여, 진짜. 근데 우리가 이게 빨리 결혼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 건 요즘 사람들이 20대야 뭐 20대 결혼이야 30대 뭐 넘어서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그 풍조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는 빨리 결혼할수록 좋으니 그런 풍조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합리적으로 이 빚 갚고 연봉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맞아. 애 키우려면 몇 억이고 이거 따지면 사람 못 태어나. 맞아. 자기 자식 그렇게 고민하는 체크리스트 고민하는 나도 안 태어나. 맞아. 그래서 진짜 아이는 많이 돈이 많이 들기도 하겠지만 또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돈이 많이 든 것도 있지만 희생이라고 결국은 희생이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사실 희생으로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돈에 또 매여가지고 아이를 못 낳거나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또 자기도 희생하고 사랑을 주는 만큼 아이를 통해서 얻는 행복과 기쁨이 진짜 다른 레벨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 겪어보면서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전제가 뭐냐면 자기 인생과 이런 삶의 계획을 모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그러니까 돈이 쌓여야 애를 키울 수 있다? 맞아. 인생이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합리적이면서 피해가 없고 좋은 방향으로 약간 표준이 딱 정해진 거죠. 근데 그게 인본주의적 계몽주의 바탕된 합리주의야. 그러니까 맞아. 합리적인 게 아니고 합리주의적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소음이 너무 많은 거야. 그쵸. 소음 속에 신호를 딱 찾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지는데 이게 소음이랑 신호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선택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맞아. 우리 아내님, 응? 이거 이렇게 하면 3시간도 찍겠다. 아유, 오늘 하루 종일 찍을 수도 있죠? 8시간 연속으로 찍을 수 있죠? 우리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야. 맞아. 지금 제목은 이렇게 걸었는데. 맞아. 그냥 두런두런 얘기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대략 있다. 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자체가 맞아. 빨리 결혼한 거의 장점 중에 하나라 맞아. 이거지. 감안해서 들으세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주제를 잡아서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 봅시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